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영수 특검이 작성한 승마 뇌물 사건의 공소사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승마 뇌물 이 수수 합의 과정, 그 합의 과정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 보니 특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특검이 증거라고 주장한 게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들입니다. 대통령 공소장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경 정유라가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자 2014년 4월경,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비선실세 최수원 정유라의 딸 정유라가 승마 국가대표에 부당하게 선발되었다는 소위 승마공주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게 공소장 내용이에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특검은 언론에 보도된 이 허위 기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 공소장에다가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공소장에 이 부연 설명까지 붙여놨습니다. 특검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습니다. 당시 정유라가 피고인 박근혜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정유라와 최수원의 딸이라는 사실은 대한승마협회 등 승마 관련자들이나 언론에 널리 퍼져 있었음. 이게 부연 설명이에요. 특검이 공소장에 언론의 허위 보도,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부연 설명, 언론에 널리 퍼져 있었음. 이래 놓은 거예요. 자, 좋습니다. 특검 주장대로 막 그런 내용이 언론에 널리 퍼져 있다면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이면은 사실이라고 공소장에다가 아주 적시해야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아예 공소장에서 배척해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왜? 특검이라는 것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공소장에는 그 정유라가 2014년 3월경에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하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14년 3월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가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된 날이 언제냐? 2013년 12월 19일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이미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객관적 사실마저 특검 이 공소장에는 이것도 제대로 지금 표시를 못했던 거예요. 날짜가 석 달, 3개월 차가 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보기에 기가 막힌 특검 공소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증거라고 주장한 증거 목록에 이런 기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무슨 기사냐? 조선일보가 2016년 11월 7일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2016년 11월 7일, 그러니까 탄핵 전국 무렵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순실, 현명관 마사 회장은 전화통화하는 사이다. 이 최소한 피고인하고 마사 회장, 현명관 회장하고 전화통화하는 사이다. 가까운 사이다 하고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이 조선일보도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 기사, 조선일보 보도기사는 한국마사의 승마 감독 박재홍이가 제보한 기사입니다. 그 기사가 박재홍은 박원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원호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박원호가 지어낸 거짓말을 근거로 이런 허황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최수원 피고인하고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하고 이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검찰 수사입니다. 이 검찰 수사에서 다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 그 허위기사 보도하고, 최소원과 현명관 회장은 전화통화하는 사이다. 허위기사를 탁 보도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소위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근 의원입니다. 김형근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의 부인인 전영애 씨가 최순실 핵심 측근 3인방 중의 한 명이다. 현명관 회장의 부인이 최순실, 최서원의 핵심 측근 3인방 중에 한 명이다. 현명관은 부인 덕택에 마사 회장에 임명이 되었고, 그때부터 정유라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형근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모르는 국민들은 그렇구나 하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바로 전영애 씨, 현명관 회장 부인 전영애 씨가 김형근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형근 의원이 내 명예훼손했다, 그래서 손해배상해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김형근 의원은 1심에도 패소하고 2심에서도 똑같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2심 선고가 언제 있었느냐? 2018년 11월 2일입니다. 2018년 2년 전에 이게 2심 선고가 있었어요. 선고한 재판부가 어디냐?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입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 그러니까 김형근 의원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위자료 700만 원 지급해라. 그러니까 김형근 의원은 국회에서 내 발언한 것이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아니 사실이 뭘 증명을 해야지 왜 면책특권 뒤에 숨습니까? 그걸 법원에서 700만 원 배상하라, 이 판결을 난 거예요. 최소원 피고인 현명관 회장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조선일보에서의 보도회가 이게 이래 난리가 나가 결국은 그 유탄을 맞은 사람은 김형근 의원입니다. 손해배상. 자, 그러면은 최소원 피고인하고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이 친하다는 말,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제가 수사 기록을 쭉 보니까 그 주범이 박원호입니다. 박원호는 특검에서, 그때 박원호를 조사한 검사가 김영철 검사입니다. 김영철 검사. 딱 조사를 받을 때 박원호 이렇게 탁 주장을 합니다. 최서원이 현명관 한국마사 회장의 인사에도 개입했다 하고 진술을 딱 합니다, 이게. 이런 진술하면 검사는 당연히 그럼 증거가 뭡니까? 하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진술만 쫙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호가 이 말을 얼마나 퍼뜨리고 있었느냐 하는 거는, 자, 박원호한테 이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마사회 감독 박정뿐만 아니고 마사회 부회장, 한국마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상년 씨라고 계십니다. 이 승막이 아주 원로입니다. 이분도 박원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승막에 이런 소문이 있다 한 거, 그걸 기자들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박원호는 법정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박원호 법정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으니까 그때 이경재 변호사가 바로 신문을 합니다. 박원호, 아니 증인은 말이지, 아니 최소원 피고인이 현명관
그 마사회장 그 인사에 개입했다는 그 진술을 했는데, 특검에서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 법정에서 이야기해라 하고 신문을 탁 합니다. 그러니까 박원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제 생각과 추측입니다. 생각과 추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말 잘못했다는 건 위정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과 추측입니다. 카고리 진술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경재 변호사가 아니 그 마사회 부회장 이상년 부회장이 검찰에서 아니 당신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이래 다 진술이 돼 있는데 그런 말 한 적 있느냐 하니까 저런 이상년 부회장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상년 부회장이 거짓말한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박원호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특검은 박원호의 허위 진술, 그것도 후담 알코올한 뒤에 말도 못하는 박원호 필담으로 했다는 그 진술하고 언론에 보도된 온갖 가짜 뉴스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거 목록에 다 첨부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승마뇌물로 엮은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 그것도 굉장히 허황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승마뇌물 특검이 이런 승마뇌물 공소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천주교 신부라는 박창일 신부입니다. 박창일 신부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평균 한 번씩 그 북한을 방문했던 종북 신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그 주장들이 왜 사실이 아닌지를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 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승마뇌물의 진실 제9편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승마뇌물과 관련지어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러면 안민석 의원에게 그런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북한 조평통과 연결된 박창일이라는 신부입니다. 그 박창일 신부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과 박창일 신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민석 의원이 쓴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책에 이게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이 책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서 이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이 책에 안민석 의원과 박창일 신부의 관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14년 1월 15일 새벽 6시 핸드폰 벨 소리가 울렸다. 박창일 신부의 전화였다. 전화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의원, 승마계가
지금 쑥대밭이 되었는데 문체부 체육국장이 쫓겨나고 체육과장도 다른 데로 자천되고 승마협회 심판들이 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뒤에 최순실이 있다는 거야. 박형익 신부가 안민석 의원에게 전화로 알려준 제보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민석 의원은 이 전화 제보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2014년 1월 15일경에 그때까지만 해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다고 자기 책에 다 실토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최순실이 누군지. 그러니까 2014년이면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그때만 해도 최순실이라는 이름, 최서원이라는 이름 거의 정치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이가 누구예요? 하니까 이제 박정일 신부가 최태민의 딸이다 하고 알려주면서 최순실의 딸이 승마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이 딸을 위해서 승마계를 장악을 했고 대통령이 최순실의 딸을 위해서 승마인들을 혼내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박창일이라는 신부가.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은 이 책에다가 이래 써놨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2014년 1월 15일 새벽 6시에 있었던 이 한 통의 전화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하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거대한 업무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고 안민석 의원이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창일 신부의 제보는 왜 음모일까요? 제가 지금 음모라고 했어요. 왜 음모일까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음모입니다. 왜?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죠. 자, 2014년 무렵에 최소한 피고인은 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는 학부모 중의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게 승마인들 혼내주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주 경찰서 수사 기록하고 다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강 체육국장이나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문체부를 떠난 것은 승마 때문이 아닙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판정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경에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선발전에서 출전 선수의 아버지가 심판들의 편파 판정에 항의하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언론에 엄청 크게 보도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의혹을 조사해라 하고 이걸 국무회의에서 이 태권도 비리 이거 조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런데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았으면 문체부 체육국장한테 전달해야죠.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셨다 하고 안 한 거예요. 전달 안 한 거예요. 이거 수사 기록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태강 국장이나 진재수 과장은 영문도 모른 채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노태강 국장은 2013년 10월 1일자로 체육국장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로 가느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단장으로 갑니다. 자리를 옮깁니다. 진재수 과장은 어디로 가느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게 아니고 자리를 다른 데로 좀 한직으로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직으로 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신부라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럴 경우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당시 안민석 의원은 문체부를 관장하는
국회 교문위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딱 확인을 하고 박찬일 신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부님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유포하지 마십시오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더 부풀리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정유라가 2등을 했던 2013년 4월 8일 있었던 그 KRA컵 한국 마사회장배 그 승마대에서 이 3관왕을 차지한 선수에 대해서 아주 사실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노컷 뉴스 제가 보도를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컷 뉴스가 이 상주 승마대회 2013년 4월에 있었던 상주 승마대회를 최초로 보도한, 유일하게 보도한 언론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때 노컷 뉴스 보도에 의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학생부 마장마술 종목에 출전해 3관왕을 차지한 선수가 불과 지난달에 첫 데뷔전을 치를 만큼 선수 경력이 짧았기 때문에 심판들이 특혜를 줬다. 선수 경력이 짧은 선수가 3관왕을 하니까 그래서 심판들이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고 노컷 뉴스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안민석 의원이 자기 책에서 밝힌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데 이미 그러면 안민석 의원 주변에다 널리 소개하겠죠. 그 책에서 밝힌 내용을. 그럼 뭐라고 밝혔느냐? 2013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대한승마협회 주관으로 열린 대회가 바로 4월에 있었던 상주대회였다. 물론 대한승마협회가 주관하고 한국마사회가 주최하고 이 대회 맞습니다. 이 대회의 마장마술 고등부 경기에서 정유라가 준우승을 했다. 또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정유라의 준우승 사건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서막이었다. 이래서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문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우승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혁이었다. 이 김혁이라는 선수 이름은 안민석 의원이 자기 책에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일 승마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러니까 김혁은 독일에서 승마 유학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 김혁의 마장마술 경기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아니, 독일에서 돌아왔는데 그 선수의 실력이 국내 최고인지 아닌지는 여러 대회 출전을 해봐야 알지. 이래서 나왔어요. 김혁의 마장마술 경기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정유라는 김혁의 경기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김혁은 이후 정유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승마계의 불운하가 되었다. 진짜 승마 인재가 최순실과 박근혜로 인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노컷 뉴스도 말씀드렸지만은 안민석 의원이 책에서 이 밝힌 내용하고 노컷 뉴스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민석은 독일에서 승마 유학하고 들어온 승마 유망주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 출전 경험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놨습니다. 근데 노컷 뉴스는 갓 데뷔한, 이 대회 한 달 전에 갓 데뷔한 선수가 상관왕을 하니까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김혁 선수의 승마 실력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정유라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김혁 선수는 그 4년 후, 그러니까 2018년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 승마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러나 메달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권에 전혀 들지 못했습니다. 이건 언론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무튼
안민석 의원의 이 주장, 이 허위 주장이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한 겁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이 책에 보면은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부정 사건, 그건 쉽게 말하면 업무방해 사건이에요. 입시 부정 사건, 그걸 아주 잘못 알려지게 만든데 거기에도 안민석 의원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저는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책으로 남기는 탄핵 백서 집필 작업을 제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탄핵에 가담한 세력들의 거대한 탄핵 음모, 그 음모를 제가 하나하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우리가 뭐 탄핵 62적 하는데 그 62적은 한 부분이에요. 거대한 음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실에 근거하여 다 확인해서 탄핵 백서에 다 기록해 놓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 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승마 뇌물 사건에서 박영수 특검측이 자기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사용한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공소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이 공주승마, 공주승마라는 그 용어입니다. 공주승마 또는 승마공주, 이 말은 지어낸 말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대중들을 선도하기 위한 하나의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 용어, 공주승마라는 용어를 정치권에서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4월 8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을 합니다.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안민석 의원의 그 워딩을 제가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그러니까 여기 2013년 12월 19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한승마협회는 12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아무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무개 선수가 누군지 차관님은 알고 계시지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차관, 이때 국회에 나왔던 분이 이제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현재 1차관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성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정아무개라고 하니까 그건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안민석 의원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차관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아무개라는 선수가 누구인지 짐작하시죠? 라고 이제 몰아붙입니다. 국회의원들 전배 특허 있지 않습니까? 몰아붙이는 거. 차관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은 역시, 아니, 제가 여기서 짐작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고 답변을 하니까
안민석 의원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강도 높은 경찰 조사 이후에 승마계에서는 대부분 검은손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들이 그 이후에 정아무개 선수에게 점수를 잘 줬을까요? 아니면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줬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 뭐 승마 국가대표 선수 이런 건 뭐 언급하다 갑자기 막 경찰 조사를 거론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안민석 의원은 처음에는 승마 국가대표 선수 이제 선발 과정, 12명이 작년 2013년 12월 19일 날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지요 하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강도 높은 경찰 조사,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정유라가 준우승한 KRA컵, 그러니까 한국 마사해장대 쟁탈 승마대회,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승마 국가대표 선수 KRA컵 승마대회. 이 두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KRA컵, 한국 마사해장대 이 승마대회에서 특혜가 있었다 하는 의혹은 노큰 뉴스에서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럼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무런 자문도 없었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었고 언론에 뭐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KRA배 승마대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 이게 뭡니까? 둘 다 승마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문체부 장관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리에서 승마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하고 KRA컵 승마대회에서 있었다는 의혹과 이걸 교묘하게 엮어버린 겁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조현재 차관도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못하고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원론적인 대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안민석 의원이 이제 아마 이거 속기록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아마 목소리를 높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속기록에. 이 정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윤혜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미 목사의 5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숙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숙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조현재 차관을 추궁을 합니다. 승마 공주란 말이 이 발언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는 대통령의 최측근 정유라 씨고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5째 딸 최순실이고, 이런 뭐 발언을 한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조현재 차관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은 심판들이 점수로 선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조현재 차관은 이 답변이 제일 정확해요. 이게 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승마 국가대표 선수는 그 선수가 1년 동안 취득한 점수를 승마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다 올린답니다. 그걸 다 올린 뒤에 그 1년 동안 취득한 점수를 총합산해가지고 전체 순위를 정해가 국가대표를 선정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문체부 차관이 다 대답한 거예요. 조현재 차관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안민석 의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확 바꿔버립니다. 국회 속기록이 타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방 끄집내 화면 보여주고 확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해 뭐예요?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헛발질한 겁니다. 국회 속기록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이니 KRA급 승마니 이런 걸 모르니까 국가대표 나왔다가 뭐 경찰 조사가 나왔다가 뭐 승마협회 쑥대밭이 됐다가 놓으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일부 언론에서 승마공주다 하는 막 엉뚱한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해버립니다. 2014년에 이 기사들을 박영수 특검은 이게 증거다 하고 증거 목록에 다 때리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승마 뇌물의 진실입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혹을 풀어주고 진실을 규명해야죠. 왜 유언비어 언론에 보도된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승마협회에서 뭐 떠돈다는 그런 유언비어들을 왜 확대 재생산합니까? 그게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그게 승마 뇌물 사건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참 이 기록들을 보면서 진짜 답답하고 말입니다. 야, 참, 1국의 대통령을 엮거리 하다 보니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다 알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 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